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은 16-1번 미용사 네일 파트 들어가실 겁니다. 풀어봤죠? 단을 단 맞추어 가시면서 같이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1번 야채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가장 파괴되기 쉬운 비타민은, 요리할 때 파괴되기 쉬운 건 수용성 비타민들이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수용성 비타민 뭐 있죠? B랑 C.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정답은 B가 없으니까 일단 비타민 C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2번. 2번 다음 중 병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병원소가 뭐죠? 병원소가 그 균을 옮길 수 있는 애들 누가 있을까요? 흙 가능하죠. 물은 안 돼요. 물은 안 돼요. 가축 가능하고요. 보균자들도 가능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일반 폐기물 처리 방법 중 가장 위생적인 방법은, 자, 폐기물 처리할 때 우리나라 뭐 합니까? 우리나라 뭐 어떻게 처리하죠? 쓰레기 같은 거 다 싹 다 태워버리죠. 싹 다 태워버립니다. 소각법이 좋아요. 물론 이제 매립도 하긴 하지만 소각하는 게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4번 인구 통계에서 5세에서 9세까지의 인구란, 자, 5세 포함 9세까지인 거야. 뭐 어디 있죠? 만 5세 이상이면 5살 포함이죠. 부터 만 10세 미만까지니까 10세가 빠지겠죠. 그래서 5세에서 9세까지. 정답 2번. 5번 모유 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수유 전 산모의 손을 씻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당연하죠. 두 번째, 모유 수유를 하면 배란을 촉진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일단 말이 이상해. 그죠? 모유 수유를 하면 배란을 촉진시켜서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말이 이상하게 써놨네. 모유 수유를 하면요, 배란이 그 당시엔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몸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임신 예방이 됩니다. 임신 예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옳지, 다 맞는 얘기겠죠. 세 번째, 모유에는 림프구, 대직세포 등 백혈구가 들어있어 각종 감염으로부터 장을 보호하고 설사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유수유는 하는 게 좋다라고 하죠. 네 번째, 초유는 영양가 높고 면역체가 있으므로 아기에게 반드시 먹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초유는 웬만하면 먹이는 걸 추천을 다들 합니다. 정답은 2번. 6번, 감염병 감염 후 얻어지는 면역의 종류는, 요거 이제 이렇게 그려서 아셔야 됩니다. 인공, 자연, 능동, 수동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감염병 감염을 하고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 그럼 뭐예요? 자연 속에서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감염병 감염이 돼서 얻어진 면역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능동. 자연 능동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7번 다음 중 출생 후 아기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예방접종은, 일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일단 얘를 맞고 시작해요. 뭐죠? 비형간염이요. 비형간염 일단 맞고, 그리고 한 달 안에 BCG를 맞게 되어 있어요. BCG가 뭡니까? 결핵. 그 다음 바로 뭐 맞아요? DPT를 바로 맞게 또 되어 있어요. DPT 뭐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P 100일에 T 파상풍, 이렇게 DPT도 바로 맞게 되어 있죠. 8번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생체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생체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병원체 중에 가장 작다. 가장 작죠. 가장 작죠. 요거보다 조금 큰 게 리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 이렇게 있죠. 포자 다음 이제 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확률 바이러스가 일간 질병 최초의 바이러스다. 네, 맞아요. 네 번째, 항생제에는 감수성이 있다. 이 감수성이 뭐냐면요, 그 항생제에 의해서 세균이나 균이 그 죽거나 억제되는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표현하는 이제 판단 지표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 바이러스가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다. 요런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9번 소독제의 적정 농도로 틀린 것은, 석탄산 3%죠. 맞아요. 수용수 0.1%고요. 크레졸 3% 시독세죠. 알코올은 1에서 3%가 아니죠. 70%. 정답 4번. 10번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가진 생물 모두 사멸 또는 제거하는 거. 사멸 또는 제거하는 거를 모두 한대. 뭐예요? 멸균. 정답 2번. 11번 다음 중 임용업소에서 가장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질병은, 첫 번째, 소아마비. 소아마비가 뭐 소아마비가 옮겨지진 않겠죠. 뇌염도 아니고요. 비활동성 결핵. 활동성 결핵이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아니고, 일단 전염성 안질. 요거는 네, 전염성이잖아요. 안과 질환, 전염성 안과 질환은 옮겨질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다음 중 음용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마실 수 있는 물에 사용되는 거는 액체 염소입니다. 액체 염소입니다. 나머지는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정답은 2번. 13번. 다음 중 미생물학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미생물은 어디까지 포함이죠? 일단 가시 범위 안에서 0.1mm 이하로 되는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건데, 세균 있고요, 진균 있고요, 바이러스 여기 있는 거 포함되고요, 그리고 리케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균 있고요, 바이러스 되고요, 원충은 뭐냐면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균이에요.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인데 원시동물은 아니죠. 정답 4번. 14번. 소독제의 사용 및 보존상의 주의점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밀폐시켜 일광이 직사되지 않는 곳에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부식과 상관없으므로 보관 장소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 좀 선선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세요. 세 번째. 승홍이나 석탄산 같은 것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특별히 주의 취급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네 번째. 염소제는 일광과 열에 의해 분해되지 않도록 냉암소에 보존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15번. 리보폴라빈이라고 하면 녹색 치사류, 밀에, 배아, 효모, 계란, 우유 등에 함유되어 있고 결핍되면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은 뭐죠? 비타민 B입니다. 요겁니다. B2 리보폴라빈. 정답 1번. 16번. 다음 태양광선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자, 광선에서 일단 제일 센 게 일단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적외선 있죠. 그리고 가시광선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밑에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까지 가시광선이 있고, 보라색 밑으로는 자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그래서 제일 짧은 건 UVC예요. 제일 긴 거 찾으세요. 그랬으면 빨간색이나 뭐 적외선 아니면 UV 중에서는 A를 찾으셨으면 되겠죠. 17번. 멜라닌 색소 결핍 중 선천적 질환으로 쉽게 일광 화상을 입는 피부 병변은? 이게 이제 태어날 때 색소를 안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비노라고도 하고요. 뭐 동물 중에서는 알비노가 흔하게도 흔하진 않죠. 발견이 되기도 하죠. 또는 이제 한국말로는 백색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8번. 진균에 의한 피부 병변이 아닌 것은? 균에 의한 게 아닌 거. 여기선 바이러스에 의한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족부백선. 이건 발에 이제 하얗게 이제 끼는 건데, 이걸 진균이고요. 균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입니다. 균이 아니에요. 무좀균이고요. 두부백선도 균입니다. 네, 정답은 2번. 19번. 피부에 대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피부의 급성 반응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외선을 받았대요. 첫 번째, 홍반 반응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 화상 나타날 수 있겠죠. 세 번째,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거는 정답은 3번일 거고, 네 번째, 광노화 또 자외선 영향으로 피부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번. 얼굴에서 피지선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은? 자, 우리가 얼굴에 피지 제일 많이 나오는, 기름이 제일 많이 끼는 곳 어디야? 코. 그죠? 코 부위, 코 옆부분. 여기 정답 2번. 21번. 에크린 땀샘, 소환선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어딜까요? 발바닥에 일단 존재해요. 근데 입술이나 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나 뭐 요런 뭐 유두 주변, 요런 주변에는 소환선보다 대안선이 많아요. 그래서 에크린이 아니고 아포크린선이 많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2번. 미미용 업체 내에 반드시 게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은? 첫 번째, 임의용 신고증 당연히 개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이니까 개설해야 되죠. 세 번째, 최종 지불 요금표는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임의용사의 자격증은 꼭 게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자격증 없고 면허증을 바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 게시물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23번. 다음 중 임의용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으래요. 첫 번째,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의 소독 장비를 갖춰야 한다. 네, 당연히 갖추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를 근데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뭐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응접 장소와 작업 장소를 구획하는 경우에는 커튼 칸막이 이와 기타 유사한 장애물 설치가 가능하며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네 번째,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필요시 할 수는 있어요. 정답은 2번. 1번.
23번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때 공중위생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처벌할 수 있죠? C. 군 구청장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25번 1차 2번 시 행정처분이 면허 취소가 아닌가.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임의용사의 자격이 취소될 때는 면허 취소죠. 취소될 때 면허 취소고요. 두 번째 이중으로 면허 취득할 때 당연히 취소고요. 세 번째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할 때 당연히 취소. 네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임의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정지 처분을 받았으니까 그냥 정지예요.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취소까지는 아니고요. 정답은 4번. 26번 다음 중 영업소 외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기업. 중병에 걸려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는 가능하죠. 두 번째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경우도 가능하죠. 그 직전에 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디귿. 이용장의 감독을 받는 보조원이 업무를 하는 경우. 보조원이 업무를 할 때는 돼요. 물론 감시가 있을 땐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얼 미용사가 손님을 유치를 위하여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 27번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글씨가 작네요. 첫 번째,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할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한 설립이 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네. 네 번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제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기본법에 대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하는 자는 그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네.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네 번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하죠. 정답은 4번. 28번 처분 기준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요 이제 과태료 부분이 매년 조금씩 법령도 바뀌어요. 법령도 바뀌다 보니까 금액도 자꾸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일단 요 당시 문제 기준으로 이제 정답을 좀 보면, 첫 번째,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임용 업무를 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두 번째,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 기준이 맞고요. 세 번째,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번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요게 아마 요 당시 문제에 300이었을 거예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 틀렸다라고 나오는데, 자꾸 요 금액은 자꾸 변동이 돼서 변동이 좀 돼요. 그냥 요때 문제는 요게 정답이었다. 요 기억을 좀 하실게요. 29번 향수의 부형률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바르게 정렬된 것은. 자, 요거 외우기 쉽죠? 쉽죠? 제일 센 게 뭐예요? 제일 센 게 향수, 퍼퓸이에요. 퍼퓸. 제일 센 게 퍼퓸, 제일 약한 게 샤워 코롱. 그리고 5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5대 들어가는데, 여기서 퍼퓸에서 5대 퍼퓸, 가운데는 토일렛, 끝에는 5대 코롱. 제일 센 게 퍼퓸, 5대 퍼퓸, 5대 토일렛, 5대 코롱,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샤워 코롱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30번 화장품의 요건 중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죠?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안정적이다를 뜻하는 거죠. 정답은 2번. 31번 자외선 차단 성분의 기능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노화를 막는다. 네. 두 번째, 과색소를 막는다. 네. 세 번째, 일광 화상을 막는다. 네. 네 번째, 미백 작용을 한다는 미백 화장품의 기능이겠죠. 정답은 4번. 30번 다음 중 화장수의 역할이 아닌 것은. 화장수, 스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부에 수렴 작용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 피부 노폐물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는 아니겠죠. 세 번째,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한다. 맞고요. 네 번째,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시킨다. 맞습니다. 정답 2번. 33번 양모에서 추출한 동물성 왁스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라놀린입니다. 라놀린. 네, 정답 1번. 34번 세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디 봅시다. 가능한 피부의 생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두 번째, 대부분 비누는 알칼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의 산, 염기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맞죠. 세 번째,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 C, 비타민 E를 사용한 기능성 세정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번째, 세정제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피부 장벽의 구성 요소인 지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걸 제거를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붙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지, 저 지질 성분 모두를 피부 장벽을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얼굴 다 뒤집어져요. 정답 4번. 35번, 바디 샴푸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먼 거. 첫 번째, 각질 제거 능력. 바디 샴푸, 바디 클렌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디 클렌저가 각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바디 클렌저로 닦는다고 해서 각질이 없어지진 않죠. 때를 따로 제거를 해야 되죠. 요건 아닌 거죠. 아닌 거고요. 두 번째, 적절한 세정력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풍부한 거품과 거품의 지속력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피부에 대한 높은 안정성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366과 파일의 거칠기를 구분하는 기준 뭐죠? 그릿이에요. 그릿. 그래서 그릿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거칠기가 약하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거칠기가 높죠. 2번입니다. 37번, 부드럽고 가늘며 하얗게 되어 네일 끝이 굴곡진 상태의 증상으로 질병, 다이어트, 신경성 등에 기인되는 네일 벽면으로 오른 것은? 뭐죠? 부드럽고 가늘게 돼서 하얗게 돼서 굴곡진 상태로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뭡니까? 계란 껍질 네일이에요. 계란 껍질 네일. 3번이에요. 38번, 인체를 구성하는 생태학적 단계로 바르게 나열된 거. 자, 제일 작은 거부터 봅시다. 제일 작은 게 몸의 구성성분 제일 조금 게 뭐예요? 세포. 세포가 뭐에서 뭐가 돼요? 조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검사할 때 조직 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뭘 떼는 거야? 세포를 떼는 게 아니죠. 고기 일부분을 다 떼내게 된 거죠.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이 돼요.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 소화기계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되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인체를 구성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39번, 네일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최초의 네일 관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와 중국 상류층에서 시작되었다. 네. 중국에서 이제 뭐 색소로 신분 표시하고 막 했었죠. 2번,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나라는 관목에서 빨간색과 오렌지색을 추출하였다. 네. 맞고요. 헤나 썼었죠. 세 번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자들로 네일 관리를 하였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번째, 네일 관리는 지금까지 5000년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네. 5000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집트에서 처음에 시작됐다라고 봐요. 이집트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쯤부터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부터 지금 기원 후 올해 몇 년이죠? 2021년인가요 지금? 그래서 한 5000년 정도 변화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40번, 고객의 홈케어 용도로 큐티클 오일을 사용 시 주된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큐티클 오일을 왜 씁니까? 보죠. 첫 번째, 네일 표면에서 광택을 주기 위해서는 광파일이나 뭐 샤이닝 같은 걸 썼겠죠? 아니고요. 두 번째, 네일이나 네일 주변의 피부에 트리트먼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실기 때도 연장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주변에 오일을 바르고 트리트먼트 효과를 주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뭐 4교시 때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세 번째, 네일 표면의 변색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네 번째, 찢어진 손톱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41번, 폴리시를 바르는 방법 중 네일을 가늘어 보이게 하는 것은? 요가 뭐냐면요. 일단 프리엣지 뭐예요? 프리엣지는 앞에 손톱 끝에만 바르는 거를 프리엣지라고 하고요. 프렌치는 이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앞쪽에 바르시는 거. 룰루란 어디입니까? 룰루란 여기 반월 위에 부분 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위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손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양쪽 끝에 라인을 살짝 덜 발라요. 덜 바르고 이렇게 이제 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손톱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프리윌 방법으로 이렇게 바르는데 양 사이드를 좀 빼고 바르는 걸 프리윌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슬림 라인이라고도 해요. 정답 4번이에요. 40번, 다음 중 네일의 병변과 그 원인에 연결이 잘못된 것은? 첫 번째, 모반점, 네일의 멜라닌 색소 작용. 네,
멜라닌 색소가 생겨서 까맣게 일어나는 걸 요거 모반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과잉 성장으로 두꺼워진 네일은 유전이나 질병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고랑 파진 네일은 아연 결핍, 과다한 푸셔링, 순환기 이상이 있을 수 있죠. 네 번째, 붉거나 검붉은 네일은 비타민, 레시틴 부족, 만성 질환들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뭐 얇아져서 다쳤거나 뭐 하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4번. 43번, 네일 매트리스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네일 매트리스는 어딨죠? 네일 그 루트, 그러니까 영양분 주는 곳 밑에 루트한테 영양분을 주는 곳이 네일 매트리스거든요.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손발톱에 세포가 생성되는 곳이다.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네일 매트리스의 세로 길이는 네일 플레이트의 두께를 결정한다. 세로 길이, 자, 요렇게 세로 길이가 두께를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 네일 매트리스의 가로 길이는 베드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베드의 넓이를 결정하죠. 가로 길이니까 베드의 길이가 아니라 넓이를 결정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네일 매트리스는 네일 세포를 생성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를 모세혈관을 통해 공급을 한다. 네, 맞아요. 정답은 3번. 44번, 다음 중 손의 중간근에 속하는 거. 근육도 보통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벌레근이에요. 외우실 분들은 근육을 다 아니요. 네, 정답 3번. 45번, 다음 중 뼈의 구조가 아닌 것은? 첫 번째, 골막, 뼈의 구조였고요. 두 번째, 골질은 뼈의 구조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세 번째, 골수, 또 뼈의 구조, 조직도 뼈의 구조입니다. 정답 2번. 46번, 건강한 손톱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12에서 18%의 수분을 함유해야 한다는 건강한 손톱의 조건이죠. 두 번째, 네일베드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룰루나, 바늘이 선명하고 커야 된다. 선명하면 좋은데 꼭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유연성과 강도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 3번. 47번, 일반적인 손발톱의 성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소지 손톱이 가장 빠르게 자란다. 요약집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요약집 요 밑에 링크 다운받으시면 되시는데, 소지 손톱이 가장 느리게 자라요. 가장 느리게 자라고요. 제일 빠른 거 어딥니까? 여기. 여기. 중지죠. 중지입니다. 1번은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성장 속도가 빠르다. 네. 세 번째, 여름철에 더 빨리 자란다. 맞고요. 네 번째, 발톱의 성장 속도는 손톱의 성장 속도보다 2분의 1 정도 늦습니다. 정답 1번. 48번, 다음 중 소독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과산화수도 3% 용액을 피부 상처 소독에 사용한다. 사용하죠. 두 번째, 포르말린 1에서 1.5% 수용액을 도구 소독에 사용한다. 사용해요. 세 번째, 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도구 소독에 사용한다. 사용하고요. 세 번째, 알코올 30%의 용액을 손 피부 상처에 사용한다. 알코올은 몇 프로? 70%. 50번, 네일 도구를 제대로 위생 처리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생기는 질병으로 씻을 수 없는 손톱의 병변은? 위생 처리를 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조갑염입니다. 조갑염. 손톱 껍데기에 있는 염증. 네, 정답 2번. 51번, 젤 큐어링 시 발생하는 히팅 현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첫 번째, 손톱이 얇거나 상처가 있을 경우에 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얇은 부분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요. 두 번째, 젤 시술이 두껍게 되었을 경우 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젤을 좀 많이 올렸을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죠. 세 번째, 히팅 현상이 발생했을 때 경화가 잘 되도록 잠시 참는다. 참으면 안 돼. 살짝 빼셔야 돼요. 살짝 빼셔야 되겠죠. 네 번째, 젤 시술 시 얇게 여러 번 발라 큐어링하여 히팅 현상에 대처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컬러 같은 경우에는 2번 바르거나, 너무 얇아서 이제 잘 발색이 안 되는 경우 3번까지도 바르기도 하죠. 정답 3번입니다. 52번, 스마일 라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손톱의 상태에 따라 라인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깨끗하고 선명한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맞고요. 세 번째, 좌우 대칭 밸런스보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해야 된다. 밸런스도 맞고 자연스러움도 맞고, 둘 다 잡아야 되겠죠. 네 번째, 빠른 시간 안에 시술에서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53번, 프라이머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아크릴릭 시술 시 자연 손톱에 잘 부착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프라이머가 뭐죠? 잘 부착되도록 미리 손톱에 이제 발라주시는 건데, 부착력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 프라이머는 산성 성분이라서 손톱 외에 이제 살에 닿으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 프라이머는
이렇게 막 살을 화상 입히고 녹일 정도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착력을 높이는 본더의 개념이 조금 더 세요, 요즘엔. 이거 일단 맞는 얘기예요. 옛날 프라임은 이랬어요. 세 번째, 자연 손톱 표면에 단백질을 녹인다. 맞고요. 네 번째, 알칼리 성분으로 자연 손톱을 강하게 한다. 알칼리 성분이 아니고요, 산성 성분이에요. 손톱 표면을 살짝 녹입니다. 정답은 4번. 54번, 가장 기본적인 네일 관리법으로 손톱 모양 만들기, 큐티클 정리, 마사지, 컬러링 등을 포함하는 네일 관리법은, 자, 실기에서 읽으시죠. 뭐죠? 습식 매니큐어입니다. 정답 1번. 55번, 다음 중 원톤 스캅처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니퍼로 뜯는 행위는 자연 손톱에 손상을 주므로 피한다. 당연하죠. 두 번째, 표면에 애칭을 주어 아크릴 제거가 수월하도록 한다. 그렇죠. 세 번째, 100% 아세톤을 사용하여 아크릴 녹여준다. 그렇죠. 네 번째, 파일링만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일링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파일링 하다가 손톱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링은 최소화를 해야 합니다. 정답 4번. 56번, 페디큐어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할 때 뭐 필요하죠? 첫 번째, 니퍼. 당연히 필요하겠죠. 큐티클리가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콩커터. 콩커터는 각질 제거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있으면 좋죠. 세 번째,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는 뭐냐면 이제 폴리시 바르고 나서 빨리 경화시키는 스프레이 같은 건데 필요하진 않습니다.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고요. 네 번째, 토우 세퍼레이터. 토우 세퍼레이터 뭐죠? 발가락 사이에 끼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답은 3번. 57번, 자연 손톱에 인조팁을 붙일 때 유지하는 가장 적합한 각도는 웬만한 거 같아 45도입니다. 45도예요. 정답 2번. 58번, 원톤 스컬프처 완성 시 인조네일의 아름다운 구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첫 번째, 옆선이 네일 사이드 월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 컨벡스와 컨케이브의 균형이 균일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 하이포인트 위치가 스트레스 포인트 부근에서 위치해야 된다. 하이포인트는 어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이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연장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이제 연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랬더니 하이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죠.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인조네일의 길이는 길어야 합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우리 시험 때는 얼마나 연장하죠? 0.5에서 1cm로 연장을 하잖아요. 적당한 길이로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59번, 네일폼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측면에서 볼 때 네일폼을 항상 20도 하향하도록 장착한다. 항상? 항상은 아니에요. 들리는 손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거면 이렇게 하진 않는데. 세모. 두 번째, 자연 네일과 네일폼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장착한다. 맞고요. 세 번째, 하이포키니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착한다. 맞고요. 네 번째, 네일폼이 틀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조절해야 장착한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60번, 페디큐어의 정의를 옳은 것은? 페디큐어 뭐죠? 발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모. 두 번째, 발과 발톱 관리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세 번째, 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고. 네 번째, 손상된 발톱을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고. 정답 2번이네요. 아니죠. 페디큐어니까 발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손질하고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좋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잘 풀어보셨죠? 다음 시간에도 또 같이 또 내일 또 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시험 잘 치르시고 합격해서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